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안녕하세요. 밀크티맘TV 운영자 로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산후조리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산후조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100일 정도를 보고 있죠. 저도 한 100일 동안에는 이제 뭐 밖에 바람 웬만하면 쐬지 않고 되게 심하신 케이스들 있어요. 어머니들 막 100일 동안 뭐 머리 못 감게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100일 동안 특히 밖에 바람 못 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복 입고 내복이랑 양말 사이에 드러나는 그 맨살이 밖에 드러나는 것조차 용납을 안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셔요. 잔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100일까지는 찬물도 만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으신데 그런 잘못된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산후조리에 대한 그런 풍습? 그런 습관들 때문에 산후 다이어트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젖도 잘 돌기 위해서 뭐 돼지족도 끓여 먹고 잉어즙, 호박즙, 뭐 미역국 등 굉장히 이제 고열량,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막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그런 것들이 모유로 가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 먹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평소에 먹는 그 칼로리에서 약간만 더 높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산후조리 그리고 모유 수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마구마구 먹는데 활동량은 그렇지 않죠. 몸을 움직이면 안 되고 뭔가 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들은 얘기를 한대요. 전문의들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회복도 빠르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산후 6개월 이내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이제 감소가 되면서 몸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이 시기에 운동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것들이 몸에 더 큰 변화를 일으켜서 가장 적절한 다이어트의 시기가 그 시기라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의 쌤들의 어떤 의견이라고 하네요. 그 기간에 몸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기래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이가 낳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3kg 정도 되나요? 저희 아이도 그 정도에 나와서 그 정도 되는데 딱 3개월 이상 뛰면 100일 정도의 아이 100일 때 2배의 몸무게가 돼요. 평균적으로 2배의 몸무게가 되는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고 손목도 아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먹는 거는 고열량 고칼로리를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막 몸의 지방은 축적되고 관절이나 어떤 회복들이 더 느린 상태에서 아이는 급격히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직접 들고 목욕시키고 계속 이제 예방접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일들이 계속 있어요. 아기띠 메고 아니면 들고 그럴 때 정말 큰일이 난답니다. 6개월까지 정말 움직이지 않은 채로 아무 스트레칭도 하지 않고 먹는 것만 계속 고열량을 섭취하게 되면 체중이 늘고 어떤 골반이나 가장 크게 그렇게 벌어지는 그런 근육이죠. 근육? 뼈, 골반.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그 몸의 어떤 신체 부위가 골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아이를 낳은 여자인지 아닌지는 걸음걸이 뒷모습을 보면 안다고 하듯이 그게 전문의들 말에 의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 골반이 가장 큰 변화를 겪거든요. 출산 후 6개월까지는 그래도 릴렉신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긴 하지만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틀어진 어떤 골반이라든지 그런 걸 바로 잡아주는 어떤 적절한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어떤 골반을 교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척추, 요추 이렇게 모든 그런 어떤 몸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게 골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산후 다이어트의 가장 적은 잘못된 어떤 산후조리에 대한 그런 인식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 열량이 엄청나게 높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살은 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굉장히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한 40%가 산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출산한 여성 중에. 저도 돌아왔긴 돌아왔는데 그게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어떤 체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찌는 체질로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직근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직근 이게도 지금 끝났을 완전히 이제 복근이 자리 잡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벌어진 틈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때 정말 열심히 노력을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애기 두고 어디 나가서 운동하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후 홈트에 대한 그런 홈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줄임말이죠, 홈트.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책, 골반 교정 책,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보고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꼭 해야겠다. 뭐 많은 시간을 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이들 재우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막 해야 되잖아요. 젖병도 닦아야 되고, 뭐 유축하시는 분들은 유축기 그것도 소독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유식 만드시는 분들은 그때 막 해야 되고, 청소도 하지만 그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아기 자면. 그때 일단은 조금 밀어놓고 단 10분? 5분이라도 그 홈트 매트 깔아놓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해서 단계별로 높여나가서 하시기를 바래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이제 몸이 어떤 틀어진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맞춰지고 교정되기가 힘들다고 하니 이 시기를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데 참 오늘 말도 더듬고 마음이 급해서인지 그러네요. 아기를 낳고 나면 참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 시기에도 제대로 안 해주면 말도 못한 통증 등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막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손목 시려운 게 굉장히 저도 오래 갔어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기 들을 때마다 손목이 막 시큰시큰하고 무릎도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내 몸이 다 상한 것 같아서 더 속이 상하고, 근데 거울 보면은 막 이게 뭐 지방이 축적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눈바디는커녕 그럼 또 속상하고 막 몸은 또 힘드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막 짜증은 나 있는 상태인데 예민하고, 그런 시기에 좀 더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어디 다 따로 나가지 않고 비용도 들이지 않고 또 유튜브나 책을 이용해서 꼭 조금씩 5분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하셔서 원하는 그런 어떤 몸매를 떠나서 그런 뭐라고 하죠?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도 행복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스트레칭과 어떤 몸의 스트레칭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